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전에 세무사님한테 금융상품의 세금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세금 중요하죠. 네. 네. 그렇다면 이 ETF도 세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많이 좀 혼동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아주 확실하게 정리해 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모든 네. 소득에는 세금이 붙게 돼 있어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아, 또 한마디 더 맞아요. 하자 그러면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세금은 좀 줄일 수는 줄일 있다. 수는 있다. 죽음도 피할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다. 이 세금을 줄이는 포인트도 오늘 좀 배워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선 제가 간단하게 이 원칙만 좀 말씀드릴게요. ETF의 세금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네. 바로 주식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주식처럼 거래를 하니까. 그렇지. 오. 그런데 이 세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ETF는 주식의 성격이 아니라 펀드의 성격입니다. 오. 잘 아시다시피 네. ETF도 펀드니까요. 펀드니까. 마지막에 F가 펀드니까. 네. 그러면 펀드에 내는 그 세금처럼 그렇죠. ETF도 그렇게 과세가 되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 같은 거는 거래를 할 때 일단 팔 때 거래세를 내거든요. 네. 0.23% 정도 거래세를 내는데 펀드는 거래세를 안 내요. 아. 그럼 ETF는 거래세를 안 낸다. 그렇죠. 교육의 효과가 확 나네. 그리고 주식은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게 되면은 뭐 대주주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세. 그런데 펀드는 배당소득세를 내죠. 배당소득세. 자, 그러면 ETF는 펀드니까 무슨 세금 내요? 배당소득세. 그렇죠. 네. 아. 간단하죠? 네네네. 심플하죠. 그리고 아까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이야기했는데 국내 주식형 펀드만 놓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국내 네.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요? 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그 안에서 주식에서 배당금이 나오죠. 네. 그 배당금에 대해서 소득이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우리 이자 배당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내거든요. 그 15.4% 세금 내거든요. 그러면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하고 비슷한 성격의 분배금이라는 게 있어요. 분배금? 배당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세금을 어떻게 내겠어요? 똑같이? 15.4%? 그렇죠. 그렇게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국내 주식형 펀드는 이게 네. 가격이 산 가격하고 판 가격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주주 같은 게 양도소득세를 낸다라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장내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 장내에서 거래하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펀드도 안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에서는 세금을 안 낸다. 안 내고 그러면 ETF도 매매 차익은 안 낸다. 안 낸다. 똑같아요. 우와.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네. 코덱스 200, 타이거 200처럼 거의 모든 자산이 주식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네. 아주 조금의 배당소득세 빼놓고는 세금이 거의 없다라고 오.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와. 그렇다면 국내에 해외 ETF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국내 상장된 해외 국내 ETF. 상장된 네, 해외 네. ETF. 예.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네.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이 없겠죠. 해외 주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러면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째로 다 과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통째로 됩니다. 다.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이 없으니까. 음. 그럼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면요. 국내 주식 매매 차익 빼놓고는 네. 다 과세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음. 왜냐하면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네. 또 어떤 게 있냐면 원자재 ETF, 원자재 ETF. 그렇죠? 그다음에 뭐 환 ETF, 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다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럼 레버리지랑 인버스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장족에 맞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려요 이제. 질문의 수준이 다르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네. ETF에서 발생한 소득은 크게 보면 이자, 배당, 그 매매 차익 이렇게 네네네. 있잖아요. 채권형 ETF도 있으니까 그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만 빼고는 다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근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레버리지 ETF, 네. 인버스 ETF, 원자재 ETF 이런 것들은 대부분 ETF를 만들 때 그 안에 뭘 쓰냐 그러면 장내 파생 상품이 막 들어가요. 근데 파생 상품에서 장내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매매 차익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세 대상이기는 하나 네. 대상이 되는 세금이 없는 거죠. 대상이긴 하지만 그 차익을 과세를 안 하니까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지만 이 레버리지나 인버스나 뭐 원자재 같은 것들 그 파생 상품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세금이 거의 실질적으로는 없다. 거의 대부분이. 근데
채권형 ETF나 네. 아니면 해외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ETF에서 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낸다. 이 정도를 기억하고 계시면 ETF와 관련된 세금은 거의 다 정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상장된 오. 국내 상장 말고 직구 같은 이제, 개념으로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또 살짝 예외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ETF는 세무적으로 주식으로 본다 그랬어요? 펀드로 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해외 상장된 ETF만 네. 주식으로 봅니다. 좀 또 다르네요. 또 어려워요. 헷갈리겠는데요. 네. 그래서 주식은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았을 때는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배당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그렇죠. 그래서 네. 해외 상장된 ETF에서 번 돈은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를 내는구나. 대상이에요. 헷갈린다 조금. 이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더 편해요. 이제 네. 아까 국내 주식형에서 발생한 차익은 과세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과세 안 하는 기준이 국내 거래소 내에서 거래할 때만 과세를 안 해요. 그 외국에서 상장한 거는 네. 국내 거래소 내에서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외국에 상장한 바깥에. 그러니까 과세를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형 과세를 안 하는 거는 국내 시장 내에서 거래할 때만 시장 안에서만 안 되는 거니까 그거 꽤 바깥에 나가서 하는 거니까 과세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무방하게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어디냐 이게 포인트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율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요. 네. 배당소득세율이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하고 다르게 네. 세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외워두시면 돼요. 해외 주식, 네. 해외 ETF 포함해서 번 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합해서 22%입니다. 22%? 네. 무조건? 예. 22%. 네. 그런데 번 돈에 다 22%를 세금 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조금 빼줍니다. 얼마나요? 얼마를 빼주냐면 내가 예를 들면 해외 주식, 해외 ETF를 팔아서 1,000만 원을 벌었다. 네. 그러면 250만 원을 빼줘요. 250만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정해져 있어요. 1년에 250만 원 빼고 750만 원에 대해서 22%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혜민님께서 이제 거래를 하는데 네. 또 외국 직구에 또 마음이 들었어. 꽂혔어. 그래가지고 나스닥 100 ETF도 투자를 하시고 네. S&P 500 ETF도 투자를 했어요. 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때 하나를 사고 하나를 팔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나스닥 ETF에서는 한 200만 원을 벌었어. 네. 그런데 이쪽 반대편에서는 한 100만 원을 손해를 봤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은 얼마예요? 100. 그렇죠. 일반적으로 거래를 할 때는 이 두 개를 통산 안 하면 200 낸 거에는 세금 내고 100만 원 손해본 거는 모른 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양도소득은 계산을 할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이렇게 통산을 해줘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나스닥에서 한 500만 원 벌었다. 네. 그리고 S&P에서 250만 원 손해봤다. 네. 그럼 퉁 치면 얼마가 남죠? 250? 250 남잖아요. 그럼 250만 원인데 이익이에요. 아까 근데 재영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본공제가 250. 그럼 세금이 있겠어요? 없다. 없다. 이렇게 오, 보시면 좋다. 돼요. 이건 좋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세금을 좀 많이 내시는 분들, 네. 종합과세 때문에 우리나라 현재 종합과세 최고 세율이 무려 49.5%예요. 그런데 주식 양도소득세는 22%니까 네. 여기서 또 절세 효과를 조금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부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절세 포인트 알려주시죠. 그리고 또 다른 게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세금을 줄이려고 하면 ETF를 일반적으로 거래할 때 네. 절세형 계좌 같은 거를 이용해서 거래하면 되게 좋아요. 예를 그런 게 들면 뭐예요? 대표적인 게 ISA 계좌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연금저축이라는 게 있고 IRP라고 하는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데 이 계좌 안에서도 국내 상장된 ETF는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 여러 종류의 국내 상장된 ETF를 담아서 막 거래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익 보는 것도 있고 손해보는 것도 있고 그럼 두 개 퉁쳐가지고 남는 이익만 과세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율도 실질적으로 ISA 같은 경우는 5년간 투자를 했을 때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거든요. 오, 좋다. 그리고 200만 원 넘게 난 차익에 대해서도 9.9% 정도만 분리과세 세금을 내리기 때문에 ETF를 거래한다는 입장에서는 국내 거 하신다 그러면 이런 ISA 계좌 터가지고 그 안에서 거래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아.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하시면 훨씬 또 같은 절세 혜택들을 보면서 투자를 하실 수 있어서 그런 계좌를 활용해서 ETF를 투자하시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 많이. 예. 오. 여기 강조점은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투자 목적이나 기간들 감안하셔가지고 이 절세 계좌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ETF 투자 방법이다. 방법이다. 오. 오늘 네. 꼭 기억하세요. 국내 ETF는 뭐처럼 본다? 펀드처럼. 펀드. 해외 ETF는 뭐처럼 주식. 본다? 그렇죠. 예, 아. 그 원칙만 생각하시면 그렇게 헷갈리진 않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ETF도 먼저 이 세금부터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절세하세요. 네.